예, 이제 소리 켜주세요. 질문하실 분, 예, 질문하실 분, 뭐, 아니면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조금 이분 느낌이, 조금 느낌이 좀 오시죠? 무슨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지가. 네. 네. 이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인가요? 2부 내용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러니까 다수결로 할 것인지, 뭐, 합의로 할 것인지, 뭐, 또 자발적인 참여로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응? 그런 거 한 6, 7가지 잡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예. 예. 저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장을 같이 못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예. 왜 우리가 결국 일단 공론장을 하면 일단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주최 측에서도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토론하고 분인별 토론을 하고 나서 결국 선호투표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투표라는 게 이제 합의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시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논쟁이란 것도, 생산적인 논쟁이란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이곳에서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 이해관계가 동반이 안 될 때는 그게 좀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한다고 하고서, 제주도 지사가, 대구 경북 지사가 이거를, 올 6월 달까지 결론을 내라고 시간을 딱 정해졌어요.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그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그 공론화를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5개월을 준 거야. 5개월 동안 통합을 하래. 통합안을 만들으래. 근데 실제로 그 청주 청원 간 그 통합도 7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다 있는데 그걸 5개월 만에 하래요.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를 할 것인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나오나요?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하나요? 공론을 준비하는 사람들.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와요? 공론장 참가자들이.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대부분 그 사안의 성격과 복잡성, 그 사안의 성격과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 시간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아무것도 모르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안의 성격과 그 뭐 급한 정도일 수도 있고, 뭐 그 사안의 긴박성도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조건일 수도 있고, 그 사안의 성격으로부터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걸릴지를 그 사안을 보면서 궁리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는 실제로 주민 참여단을 모아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2개월 걸렸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9개월이 걸렸어요.
그건 굉장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사안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은 어쨌든 사안의 성격에 관한 심도 깊은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신명 선생 이야기하신 그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도시철도 2호선의 찬반의 문제였었는데 갈등 사안이었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교통수단의 문제라든지 토목 이런 문제 또는 기계적 기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어떤 전문가들의 이해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 유명한 워딩이 있었죠. 이용섭 시장이 찬바람 불기 전에 해결해라. 이 지시가 떨어졌었죠. 찬바람 불기 전에. 이 찬바람 불기 전에 찬바람이 문제가 내년에 시작했죠. 찬바람 불기 전에 끝내라고 하는 이 지시는 그야말로 공론화 위원장에게 규정적 지시사항으로 그 공론화 설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거의 강요되고 있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박혜선 대표님 이야기하신 늘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관 쪽에서는 결론만을 요구를 하는 거죠. 공론화 그 결과만 내놓아라 뭐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 공론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기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일수록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가 진행되고 형식적 그 절차 과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대쪽에서도 수용을 하긴 했으나 그러나 전폭적인 동의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진 수용이 되지를 못했죠. 아주 중요한 문제, 시간의 문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지 못하고 제안자라고 하는 기관장의 찬바람 불기 전에 이 지시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됐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그 부산 북부의 꿈꾸는 그 예술터 산으로 모인 이제 시민단체의 분들하고 계속해서 공론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정말 다들 자발적으로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TF팀이 구성돼서 이제 1차 공론장을 갖고 2차 공론장을 언제 어떤 주제로 열 거냐를 TF팀이 모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1차에 우리 공론장에서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정도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흘러가니까 2차 공론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서로 1차 공론장에서 정리된 내용이 약간의 결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1차 공론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었다라는 걸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합의하고 다시 2차 공론장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열 건지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좀 차이를 느끼는 게 지금까지 그 공론장이 아니고 공론화죠. 그러니까 주로 행정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이 투여돼서 하는 것들은 보통 뭐 1회나 2회 뭐 이 정도 그것도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공무원들 설득해야만이 뭐 4시간 1회에 3시간 뭐 2시간 반 이 정도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문의만 공론장이지 내용은 이제 공론장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아닌데 그나마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참가해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집단 지성이 모인다라는 긍정적인 좀 느낌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처음이니까. 네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박태선 소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참가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로 오느냐에 따라 좀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되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행정이라는 집행력과의 이렇게 어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그런 주제에 관련돼서 처리해 나갈 때 이 시간이란 문제가 계속 굉장히 이쪽에서 시민 쪽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면 해결문을 못 지면 결국 행정의 시간표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걸 좀 약간 포기하더라도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라는 좀 사안의 중요성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라는 예. 어디 지금은 박소영 이제 예, 제가 지금은 사람들이 투표 말고는 투표도 뭐 대통령 선거조차도 뭐 한 30년 조금 넘었으니까 일상적인 정책 관련된 문제에 그 국민들이나 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처음 열리는 거예요. 시민사회는 뭐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90년대 이때부터 조금씩 열렸지만 일반 주민들이 정책 관련된 문제에 참여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일에 참여를 한다니까 자기가 이해가 있든 없든 간에 야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자기 목적에 의해 가지고 공론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이제 동원 대상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측면에서.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이 이제 공론 관련해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남이 주는 주제가 아니라 남이 설정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제를 우리 마을에 또 우리 동에 우리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출발이에요. 공론장의 출발. 남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해결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돼. 우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부터가 공론장의 시작이다. 거기부터 제대로 된 공론장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뭐 공공기관이 하는 공론장을 다 무시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사람들한테 이런 참여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공론화를 해 참여하더라도 제가 지금 드린 문제의식과 사고를 갖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제가 아까 우리 신선호 대표님 그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거기 그냥 우리 신선우 대표님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저를 추천해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맨날 싸우다 왔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그 왜곡이 심해가지고 그냥 공론화 위원으로 제가 외부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여해가지고 맨날 광주까지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8주 동안 싸우고 그러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싸우는 게 한 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싸워야 돼. 그런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아까 강기무 선생님. 네, 그 기업이나 행정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어떤 그 자원을 할당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뭐 불가피하고, 특히 또 이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의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행정, 아까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행정의 장은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라는 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 시간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까 뭐 찬바람 나기 전이라든가 뭐 언제까지 하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맞춰서 밑에 예하 단위는 전부 예산을 짜니까 인원 배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행정의 장은 쉽게 물러날 수가 없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면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주도권, 이니시에이티브를 누가 줄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다 보면 기간이 마냥 늘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이 공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들 바텀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들 바텀업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을 대략적인 걸 가지고 그 기관의 장하고 만나서 당신이 원하는 시점은 여긴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그 타협 내지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의견을 하다 보면 또 마냥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물론 생기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미들 바텀 무브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네. 제가 하나 말씀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동두천에서 언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공로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의리의리해서 사실은 조금 엄두가 제 입장에서 안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으로서 이제 어떤 이슈 같은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쉽게 당장 갈등 요인이 있는 거를 작은 거부터라도 하나씩 해서 이거를 풀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작은 과제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작은 과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이게 실마리를 못 찾고 이건 무슨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준비는 해야 되고 밑으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고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잡아서 공론장을 만들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네. 그리고 그렇게 한두 개 하다 보면 학습도 되고 실력도 늘 텐데, 뭐 말씀하시는 주제들이 너무 크니까 저거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공론장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갈등 요인을 집어낸다 그러면 뭐 당장 나가면서 문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잡아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엄두가 안 나요. 큰 거는 또 큰 거대로 하지만 그렇죠.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도 우리의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과 훈련이 있어야만 그런 역량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같은 데서 관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관리비의 투명성, 또 그 관리비의 용처, 이런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럼 관리비가 적정한지, 또 그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 3, 5 모여가지고 과제가 뭐냐. 이게 그러면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면 될까?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면 될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형성해 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로 뼈저리게 알으셔야 돼요. 전문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전문가는 더 몰라요. 정치학자는 더더구나 몰라요. 패 갈라가지고 싸우는 것만 가르쳐 줘요. 그거는 오직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만들어 가면서 형성해내는 능력이에요. 정말로. 여태까지 수직적인 사회에서, 권위적인 사회에서 누가 만들어진 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만 평가 기준이었었던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질 사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5,000년 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일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문제, 하다못해 화단에 무엇을 심을지부터도 같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논의라고 주변에, 하니까 응? 아니 논의라고 하니까 되게 이게 거창하고 거창하고, 하단에 꽂씹는 거는 논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강정한 선생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이게 공론장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둘러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네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설계하게 하는 분이 이론적으로도 좀 이렇게 단단해야 되고 뭐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더더욱더 이 공론장이라는 게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무게감 있게 좀 다가와서 좀 오히려 그런 겁을 부분이 먹, 있는 것 같고요. 응. 네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별로 겁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공론장을 좀 경험하게 되면서 좀 확신 같은 거 좀 갖게 됐거든요. 작은 단위에서. 네. 그래서 좀 저희가 나중에 이거를 좀 교육을 한 분들끼리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론장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갖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권이 다르지만은 어떤 그 같은 공동의 이슈에 대한 가져보면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고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감정을 읽고 또 생각도 읽고 그리고 또 생각도 심화시키고 논의의 수준도 높이고 하는 것을 하나씩 익혀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 시민에서 주민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주변의 문제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어야만 이제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론장 운동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박 소장님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살다가 김포로 이사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뭔가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새로운 아파트에 와서 처음에 이제 동대표는 포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입대위 회의에 한번 처음에 일부러 나가봤어요. 그 전에 이제 마을의 어떤 지금 이 동네 이슈를 가지고 카페도 이제 글을 계속 올리다가 어제는 제가 이제 참관을 했죠. 참관을 하면은 회장이 발언권을 주야 발언을 합니다만 그런 거를 이제 참여를 해보면서 이 사회에 좀 뭔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 우리 박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을 주민이 돼 보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오늘 박 소장님이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내 나름대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그건 저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데요. 예. 저는 이제 소장님이랑 전부터 이 계획을 같이 공유한 적이 있는데 주민 주도의 공론장 예. 설계 지원조례 뭐 비슷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걸 조례로 한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계속 그 고민을 제가 답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여기 선수철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네, 아파트 주민들이 뭐 투표를 해야 될 때 만약에 전자투표를 지원해 준다. 뭘 지원해 준다면은 훨씬 투표율이 높을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주도 공론장 활성화 지원 조례라지 이런 것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당연하죠.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가 그렇게 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의회라고 하는 곳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의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의회가 의원님 두 분이나 계시지만 의회가 무슨 행정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잘 이렇게 논의 공간이 마련돼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또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훨씬 더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그게 대의제의 성격에도 맞고요. 그러자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공간이라든지 뭐 필요하면은 뭐 여론조사 회의비라든지 비용이랄지.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시민들이 회의 장소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은 지금 4사람 이상 못 모여요. 근데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게 공식화시키면 지금도 5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협력을 하면 굉장히 좋고 더더구나 또 그렇게 해서 논의된 것이 제도화되기도 훨씬 좋잖아요. 그죠? 과정에 같이 의원님들이 같이 결합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원택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광주가 제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방에 북구의원도 들어와 계세요. 김영순 의원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려고 광산구 의원님도 여기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그런 것을 좀 더 같이 한번 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기초를 좀 공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감을 얻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주민참여 예산제도 광주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 공론장에 관한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조례도 광주에서 확실하게 만듭시다. 시작합시다. 올해 안에 꼭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네, 같이 선거를 협력해서 네. 만듭시다. 지금 이제 사안별로는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각장 관련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 관주도 조례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주민주도 조례를 우리가 네, 우리는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민주도, 주민주도 조례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너무 멋있다. 박수.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그래 우리 실생활과는 조금 유리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몇 가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